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효를 주변 학문하고 좀 접근해서 좀 나가봤어요. 제가 그 연대하는 것에 그 사상으로 한번 접근해봤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공도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사상가들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존 롤스의 그 절차적 정의, 이것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해봤고, 그런 그 정의론을 윤회의 마당에다가 그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한번 굉장히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의 진리를 깨치시고, 이런 쌍의 진리를 깨친 자리가 자타가 없는, 그래서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그 지공무사한 이런 쌍 자리에서 공익심을 발휘하는데, 이 공익심을 발휘한다는 건 정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대종사님의 정의론은 무엇인가 할 때, 제가 대종사님의 정의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리타가 화하게 하는 법. 저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리타가 안 되는 그 어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자리타가 화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찬성할 길이요, 우리가 같이 참여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사요 중에서 전에 지자본의하고 타자녀 교육은 배우고 가르치는 그 관계로, 그 배우고 가르치는 그 참뜻이 무엇인가,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요의 그 자력양성과 공도자 숭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건 자력양성과 공도자 숭배는 이게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둘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밀접하다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바탕이 되고 동전의 양변 같은 그런 구조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울 때는 자력양성 따로 배우고 공도자 숭배 따로 배우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보통 사유를 말할 때는 사회라는 개념을 하고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유를 말하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럼 사회라는 게 도대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학문에서도 고민이에요. 개인이 실체냐, 사회라는 게 또 실체가 따로, 그냥 개인의 합이 사회냐, 아니면 개인의 합에 의해서 나오는 사회는 개인의 합의 이상이다. 그냥 더하기에서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더하기의 이상이다. 뭐 여러 논의가 있어요. 이런 논의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고, 자, 사요는 어차피 이런 사회하고 떠나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게 사회라는 선상 속에서 어떤 이렇게 작용하는 그 법인데, 사유의 핵심, 방점은 어디에 있냐? 저는 공도자 숭배에 있다고 봅니다. 이 공도자 숭배를 일상수행요법 제9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공익심, 이게 방점입니다. 근데 이 공심,
제가 왜 아까 그 대종사님, 제 사회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회. 이런 사회를 대종사님께서는 공익, 공도 이 말하고 같이 써요. 공중. 그래서 공중사회 이렇게 말할 때 이 공중이나 사회랑 같은 말이에요. 대종사님 표현은 뭐 공중 이렇게 이런 말을 쓰시죠. 그때 이때 이런 그 공중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반드시 공익이나 공심 이런 것들이 태동되는데 이때 전제 우리가 미리 살펴볼 것이 필요해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 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려. 그럼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어떤 그 내가 무슨 의도로 이걸 썼다는 것에 대한 미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 공익, 공심 이것은 개체를 떠나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체 바깥에 어디에 따로 딱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에 따로 있는 공익이나 공도 이런 것은 전체주의가 되기 쉬워요. 전제주의, 파시즘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걸 떠올리면 바로 이런 게 떠오르죠. 국가사회주의. 이건 진짜 위험해요.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막시즘은 지금 꼬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공산주의 이렇게 번역 안 해요. 요즘은. 이 공산주의 이런 개념은 레닌에 의해서 해석된 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꼬면 그냥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훨씬 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대종사님 말씀 공심, 공도 이런 거 갖고 연관성이 있어요. 다. 그러면 이런 걸 받아들일 때 그냥 자기가 아는 걸로 막 그냥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이 말할 때 이 공익이나 공도, 공심 뭐 일체의 공별된 공과 관련된 말은 전체주의이고 전제주의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라고 전체 우리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상 이런 말할 때 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하나. 하나인이 하나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일방주의, 획일주의, 전체주의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라는 이 하나라는 실상은요, 열을 관통하는 하나예요. 열이라는 개체와 이 관통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또 오해, 또 이게 뭐 하나가 있어갖고 관통을 쫙 시키는 뭔가, 이게 잘못한 말이네, 이것도. 그거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해지면 독재가 됩니다. 독재가 되죠.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봉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헌신자, 우리로 말하면 공동 헌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독재자가 되죠. 종이 한 끗 차이로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도 그러는가 봐야 돼요, 우리도. 과연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은 열이라는 개체와 소통되는 전체예요. 소통자예요, 소통되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라고 할 때 열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다수를 말한 거예요. 열은요, 이 열은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처처불상이에요. 다 처처불상이에요.
대체될 수 없어요. 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하면 나를 따라와야지. 그게 뭐야? 지금 뭐 따라오는 시대예요, 지금요. 자기가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일방주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과거 시대로 보면요, 질서가 없어요. 어지럽고요,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일사불란하면 더 문제예요. 저는 일사불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도는 바로 이러한 처처불상의 사회예요. 처처불상들이 사귀어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사길사 모일회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타자는요, 우리가 상대하는 타자는 열이라고 하는 이 타자는 동일한 하나의 규칙이나 규범에 몰아넣는 그런 획일한 존재도 아니고 획일한 공동체도 아니에요. 일사불란한 대상들이 아니라고요. 왜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각자가 자기를 하면서 그게 조화로울 뿐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일사불란한 게 하나가 아니에요. 질서가 정연한 게 하나가 아니에요. 무질서하면서 조화로운 거예요. 들판의 꽃이 무질서하게 피면서나 아름다운 거예요. 시인 박노해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개인 있는 우리. 내 이거 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한참 뒤에 시를 안 쓰다가 감옥에 이렇게 나오셔서 쓴 시 같은데, 개인 있는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속의 개인이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규범과 질서 속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로운 주체인 개인으로서 서로 연대하는 우리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력이 양성된 그 자력자들이 연대해서 공도를 실현하는 거예요. 공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런 자력자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보이는 자력자들이 막 무질서해 있는데 그게 아름답게 꼽혀요.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익은 무거운 멍해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서는 이걸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덜면 이건 사실은 전체주의예요. 공익사회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잘못 이름을 붙이는 건데 공익이라고 막 몰아붙여. 그럼 이건 무거운 멍해를 씌우는 거예요. 가장 심하게 가면 독재를 하는 겁니다. 파시즘. 공익으로 규결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바탕과 시작은 개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의미를 창조하는 약동성이 있어야 돼. 전에 할 때 이 기쁨의 윤리가 막 솟아나야 돼. 기쁨이 없는데 무슨 공익이 있습니까? 이게. 공익이 막 있는데 다 우울해. 기쁨이 없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거예요, 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개인의 자유로운 주체로 우뚝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자력이란 건요, 그래서 개인의 주체가 딱 쓴 자리예요. 쓰는 존재들이에요.
자, 여기를 보면 자력을 세워야 힘 미친 대로 무자력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무자력한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자력양성의 본이라고 하죠. 자력양성 할 때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때.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자력인이 되자는 것은, 이렇게 자력양성을 하자는 것은, 자력인이 되자는 것은 결국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왜요? 무자력자를 보호하자고 했잖아요. 자력을 양성해서. 무자력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자력인이 되자는 것은 공도자가 되자는,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것은 바로 개개인을 자력인으로 양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심 있는 사람을 돌리자는 것은요, 뭔가를 막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을요, 자력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종속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슬퍼져요, 많이.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슬퍼요. 우리가 푸코 언어를 한번 봅시다. 푸코 언어로 보면, 빌려서 보면은 우리가 의례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례생활, 타력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주체는 자력을 양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성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구성되는 주체가 돼요. 구성되는 주체. 이게 의례생활이고 타력생활입니다. 자력을 양성하는 사람은요, 신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가장 타력생활은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부딪혀서 해결하는 겁니다. 인도상의 요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왜 인도상의 요법에 신을 끌어들여요? 자력양성에선 반드시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신을 끌어들여서는 인도상 요법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자력양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을 어떻게 자력양성이 됩니까? 이 말을 또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오버한다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개척해야 돼요. 대명사님께서 자력을 양성하는 그 세계를 개척해라고 한 거예요. 신에게 의탁하는 나약한 태도는 이제는 아니란 겁니다. 자력 양성에 사람으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요, 자력에 근거한 보훈봉공의 생활이에요. 자력으로서의 보훈봉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신을 끌어들입니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자력에 근거해서 힘미친 대로 보훈봉공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자유로운 주체이면서도 상대도 자유로운 주체로 존중하는 그러한 의무이며 주체적으로 보훈봉공에 책임을 지는 실천윤리예요. 이런 거 진짜 무서운 거죠. 주체적으로 보훈봉공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윤리예요. 실천하는 윤리예요. 이게 자력양성입니다. 무섭죠? 이건 인간이 가야 될 정말 편안한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중사님, 우리에게 어렵지만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먼저 이걸 뭐 다른 집단에서 가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다른 종교에다 말하면 야, 우리 교리하고 안 맞아 그러겠죠. 당연히 안 맞다고 하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하겠습니까? 이걸 사입이라고 하겠지. 뭔 알지도 못하면서 근다고. 대중사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이게. 물질 개벽 시대에 미래에 가야 될 길을 밝혀주신 성자예요.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력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 자력의 근거에서 그 역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도 대종사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어떻게 절대적인 길에 들어오면 신이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란 사고를 했으면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가 있으니까 이런 게 안 들어와요.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량만큼 가면서 한 발 한 발 그것을 해 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이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뭐라고 해봐요. 기적이요? 인간이 한 발 한 발 가는 거 이상의 기적은 없어요. 두고 보세요. 이 공익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익의 기여도, 이렇게 보건봉공하는 이걸 높이기 위해서도 자력은 양성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깨어있는 존재예요. 불쾌함에 지배당하지 않고 낙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불쾌함을 지배받기를 왜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기에 뭐 신이나 뭐 운명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대신할 수 없어요. 태윤사님 말씀이에요. 이게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끼리 그 주체적인 이 노력으로 이 자력을 양성해서 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게. 이러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사. 우리가 공적으로 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공도예요. 이 공도를 위해 우리는 깨어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력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력과 공도는요 막 연결되어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도상의 요법, 인생의 요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선사님께서 사유를 밝혀주신 거 어마어마하죠. 이런 쌍의 진리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 이것도 우리는 이런 쌍 진리 알아봤자 자기 문제 하나 해. 근데 이걸 문명과 막 미래의 문제까지 막 쫙 보고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공부할수록 놀라워요. 이런 걸로 막 현대철학 같은 거 공부해도요, 팡팡 터질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갈 길이 바쁘네요. 자, 다음 또 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윤리의 문제인데 과거의 윤리와 미래의 윤리의 구분이에요. 이것도 과거의 윤리는 옳음과 그름의 윤리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이것은 라이트, 그름, 이불,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12이해를 밝게 분석해서 안다는 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탕탕탕탕 나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노력의 산물이에요. 엄청 노력을 해야 돼. 그거 함부로 말하면 나중에 상처, 어디에 그게 상처가 갈지 모릅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상처를 줄여가고 그 최선에 의해서 서로 간에 또 이해가 생기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아니라 대소융우라는 이론상의 진리의 근거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그걸 실행을 할 때는 개인의 그것이 너무나 많이 투영이 됩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막 탕탕탕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면 위험해요. 너무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좋음과 옳음의 윤리가 뭐냐면, 보통 이게 개인적 차원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 싫고, 보통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게 옛날에는
배제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이미 주어진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규정. 여기에 맞추어 가면 옳고 거기에 거스리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해요? 어떤 그걸 정하는 그 파워가 있겠죠. 파워가 있겠죠. 이게 그 공동체에는요, 옳고 그른 규칙이 미리 있어요. 선제.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있어. 내가 정한 게 아니오. 원래 사람 살면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개인은 맞추어 가야만 됐어요. 과거의 윤리는. 이게 전적으로 필요 없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의 규칙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말할 때 윤은요, 무리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리는 공동체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의 이치. 그게 윤리예요. 그래서 윤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미래의 윤리는 좋음과 싫음의 윤리라는 겁니다. 아까 봤죠? 과거에는 자기에게 맞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윤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맞으면 좋고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걸 좋아해요. 다 인정해야 돼요. 어떨 때는 야, 아이스크림 정해져 있으면 다 먹지 왜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어디 가면 다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 통일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우리 버릇이 돼가지고 야, 복잡해 다 진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 있죠.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 그게 이제 원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각자 다 선택을 해야죠. 짜장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또 뭐 있어요? 탕수육? 그거밖에 모르죠? 팔보채? 비싸.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가치에 따라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갈수록 개인의 그 권리가 확대되는, 주체와 권리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니까 좋음과 싫음의 윤리가 더 많이 사용돼요. 과거에는 어떤 집단의 누구라는, 즉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소속된 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그 주체성에 더 근원한 그러한 관계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개인주의는요, 우리가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라고 오해를 하는데, 개인의 역량을 소중하게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은 사회를 말한 거예요. 이런 지점이 강조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이 절대적 개인은 아니에요.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서구가 이런 걸 오해해요. 대종사님은 그래서 이 자력과 공도가 동전 양면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이 절대적 그러니까 개인은 서구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단자라는 이론이 있어요. 라이프치히츠의 그 단자. 근데 이게 창 없는 이 단자가 창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거와 관계를 안 해요. 절대적인 이게 이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 말을 쓰면 여기에 창문이 다 있어. 개체인데 창문이 있어. 갖고 요 개체가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어갖고 야!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거기는 이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자같이 사고가 틀리죠. 대흥사님 그런 사고, 서구에 그런 사고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가치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사회가 돼요. 이게 이제 대중사님이 자력과 공도가 함께 논의되죠. 근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고립과 소외가 생겨요. 고립과 소외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연대를 해야 돼요. 서구 사유는 이것을 조금 더 잘 심도 있게 더 논의가 못됐다고 저는 봐요. 개인 중시와 더불어서 타자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동시에 중시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서태산 대종사님은 사유에서 자력 양성과 아울러 공도자 숭배를 같이 동전의 양면같이 이 손에 이 손등과 손바닥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나 이걸 미래 사회의 지침으로 보신 겁니다. 이거 위대한 사상이죠. 이건 진짜. 자, 이걸 또 한번 풀어봅시다. 조음의 윤리가 내가 좋아해. 이건 자력과 관계에 밀접해요. 자력. 이게 자력 양성의 자력과. 그런데 오름의 윤리는 공도와 더 이렇게 밀착이 있어요. 오름의 윤리. 근데 제가 아까 오름과 그름의 윤리와 조음과 시름의 윤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두 가지 윤리가 다 잘 조화를 해야 돼요. 미래 사회는요, 개인의 좋고 싫음의 개인의 윤리가 중시되면서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보편적 윤리를 형성해가는 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음의 윤리와 오름의 윤리를 조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 두 개를 다 해야 돼. 앞으로 미래 사회는 개개에게 유익한 조음의 가치에서 서로 간에 공유되는 오름, 이것을 합의해가는 거예요. 오름. 거기에 이게 좋다는 것도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것을 합의해 가서 이것을 오름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그 사회의 오름, 타당한 걸로. 그러니까 조음 씨름의 관점에서 자기 개개인에서 어떤 점에서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함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난 싫은데. 그런데 자리타의 선상에서 조음의 윤리와 오름의 윤리가 교차시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왜? 자리타가 될 때 그것이 결국 나한테도 이로우니까. 미래사회는 각자의 존재 가치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력 양성이 더욱 필수적인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력 양성 없으면 미래사회는, 만일 자력이 약할 경우 미래사회에서는 더욱 불행해져요. 더욱 고독해지고요, 소외돼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력을 강화하고 고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력을 세운 사람은 무자력자를 보호해서 자력자로 자력자로 양성되도록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적 책임이에요. 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공도예요. 그러니까 자력과 공도가요, 막 서로 왔다 갔다 이어져 있어요. 이는 앞으로 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는, 지배받지도 않는 사회로 우리는 더욱 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배받지도 않지만 지배하지도 않는 겁니다. 과거 사회가 공동체 속의 개인이었다면 미래 사회는 개인 자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개인들이 연대하는 그런 공도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윤리의 경우도 개인의 조음 씨름의 가치를 전제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합의하게 되는 겁니다. 합의, 이건 합의예요. 합의. 강요가 아니에요. 합의. 이러한 옳음의 가치를 합의해내는 사람, 이게 사회적 합의죠. 사회적 협의이고 사회적 합의죠. 이런 사람을 공도자로 존숭, 존경, 숭배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맞죠. 이렇게 공도자 숭배가 안 되면 미래사회는 불가능해요. 합의를 해내야 돼요. 개인주의 사회가 될수록 자력 양성에, 개인주의랑 여기서 개인주의랑 제가 말을 썼지만 개인의 가치를 대체되지 않아요. 개인을 존중.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자력 양성에 근원한 공도자 숭배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돼 연대하는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창문이 없는 이러한 개인이 아니고 창문이 있는 개인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자력이 약한 개인은 앞으로 사회는 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자력을 양성한 사람은 이런 자력이 약한 사람을 자력이 양성되도록 우리가 협력한 그 자력 양성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자력을 양성토록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도 헌신자가 미래사회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왜 자력 양성을 놓고 이쪽 끝허리에 공도자 숭배를 놨는지가 이렇게 명쾌해지죠. 이게 자력은 공도로서 연대돼야 되고, 공도사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력은 양성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이게 미래사회로 갈수록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어요. 서로. 이 변증법적 관계. 자력 양성으로 비롯하여 공도자 숭배의 사회로 연대하고, 공도자 숭배의 사회는 자력 양성을 더욱 증강 심화시키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는 정말 이게 변증법적 관계로 서로 자력 양성을 한다는 것은 공도자 숭배를 하자는 것이고, 공도자 숭배를 하자는 것은 자력 양성자를 키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사유가. 보세요. 사유를 보세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지자본이하고 타자녀 교육에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 늘 상호적이에요. 이것도 변증법적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가 이 두 개는 사실은 서로의 양면이에요. 변증법적 관계에 있어요. 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가 다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유가. 자력 양성이 돼야 지자본이가 되고, 지자본이가 돼야 타자녀 교육이 되고, 타자녀 교육이 돼야 공도자 숭배가 또 돼요.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서로 순환하는 구조고, 또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극복하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주면서 또 새롭게 올라가는 이 변증법적 관계에 다 있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이렇게 치밀한 분이 소태산 대종사이십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이 길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감만 익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유를 가지고, 이 사유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속에 딱 뜨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